류일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 탄압한 경찰, 정의를 저버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류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25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류 전 위원장에게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로 그 경찰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권력은 비호하고 공익제보자는 처벌한다는 경찰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공익신고 제도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류일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익신고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메일, 메신저까지 뒤졌습니다. 공권력이 진실을 말한 이들을 겁박한 것입니다. 방심위 공익제보자들이 국민권익위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제보한 행위를 검찰은 범죄로 단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의 편파 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은 공익신고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하며 공익제보 탄압에 앞장선 경찰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합니다. 부패를 고발한 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나라, 우리는 그 현실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방관 속에 관계성 범죄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여성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울산에서는 2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태에 빠졌고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동탄 납치 살인 사건, 6월 대구 스토킹 살인까지 최근 석 달 동안 매달 여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접근 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치도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초범이라는 이유, 스토킹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구금과 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기각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국가가 예정된 살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긴박한 상황에서 작동조차 어려웠고 접근 금지 명령은 사실상 무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은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복되는 참극에 공권력의 구조적 무책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경찰이 관계성 범죄 전담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러한 조치를 진작 시행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은 대응이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둔 수사체계로의 전환,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 등 전자감시 장치 도입, 스토킹범에 대한 구속조치 확대를 비롯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